12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부양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벤 버냉키 의장의 재정절벽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자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나스닥은 0.28%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는 0.04%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며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은 0.35%, 프랑스는 0.01%, 독일은 0.33% 상승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정례 석유 장관 회담을 열고 하루 석유 생산 쿼터를 현해 3천만 배럴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리비아 출신의 압둘라 알 바드리 현 사무총장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전격적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안보리 의장국은 13일 오전 1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올해 마지막 열리는 FOMC 회의에 모든 시선이 주목되기도 했죠. 추가 부양책이 나올 거란 기대감에 유럽 증시는 모두 올랐고 뉴욕 3대 지수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강세를 보이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시 우리 시장이겠죠. 어제 북한의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1975포인트까지 코스피 지수는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우려가 큰데 과도한 매물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전망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글쎄요, 지금 언뜻 보면 주가가 굉장히 과열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60일 이평에서는 계속 방망이를 휘둘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전문가들이 1800, 그 다음에 1900, 2050, 2050, 그 다음에 1950, 1075 계속 과열이라고 부르짖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과열은 아직 아니고요. 과열이라도 장 자체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방망이를 저는 휘둘러야 된다.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선거가 끝나는 그날까지고요. 특히 캔들 차트가 이번 보통 우리가 그 20일 이평이나 11일 이평을 건들 때 보통 주식을 그만두러 가는데 이번에는 5일 이평을 캔들이 종가를 건들 때까지는 계속 주식을 매수하면서 방망이를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제가 볼 때는 큰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있냐면 외국인이 이제 하루 놔두고 1조를 샀거든요. 1조 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늘 종가에 굉장히 잘하면 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하루 동안 오늘은 진짜 컴퓨터를 덮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 자체가 이제 미증시가 이제 조금 주춤주춤합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이제 죽었냐 살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죽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우존스 지수도 지금 살아있고 선행 스팬2에 대한 어떤 저항에서 부딪혔을 뿐이지 죽은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특히 상해종합 증시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선행 스팬2에서 어떠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지금 언뜻 보면 차트들이 상해 증시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다른 종합주가 지수는 고점에 있지만 특히 다우는 같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행 스팬2에 대한 어떤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변곡이지 장 자체가 지금 식어가는 그런 장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독일 장세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전고점을 갱신하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전고점 갱신할 때는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가면서 이제 손절매를 이 전고점 라인에서 손절매 잡으면 되는 거니까 주가는 아직까지 절대 이제 여러분이 비관적으로 볼 때는 아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증시가 이제 전고점 갱신이고 그 다우존스나 중국 증시는 서는 스펜트고 다른 증시는 전고점 라인을 잡고 그 대신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60일 이평입니다. 60일 이평 자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60일 이평이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1940포인트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940 그 아래까지는 장이 먹을 게 계속 나옵니다.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방망이를 짧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고점이 워낙 선반영 아일랜드 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워낙 거래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만 유념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땐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전량 파는 거는 절대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원형 친 이 부분이 전형적인 악성 매물입니다. 악성 매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주가 올리는 그 프로그램 매수 기관들의 하는 방식을 보면 전형적으로 저점에 있는 종목만 올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식은 먹을 거는 계속 나오니까 지금 함부로 주식을 파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음봉이냐 양봉이냐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어제 양봉을 땡겼거든요. 결론은 아직까지 주식을 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보통 주가가 본격적으로 빼는 것은 전환선 부분이거든요. 전환선이 145만 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45만 원 하방 이탈할 때까지는 장자체 먹을 게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대형주들 자체가 수익이 굉장히 탄력 있게 오르고 있고 301일 평 이 자리를 거의 다 치고 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차 상승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쉬어가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되냐면 221일 평 위에 있는 종목은 사야 되고요. 그 이하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221평이나 301평을 봐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여러분께서 조금 좋은 모양을 보여야 된다. 좋은 모양이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 특히 301평 위에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사야지 바닥에서 이제는 지금 스타트하는 종목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에서 마지막 타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부분을 겪게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선물이 모든 것을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요.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 매물대를 한번 볼 것 같으면 갑자기 1조가 되니까 매물대를 또 다시 봐야 되죠. 매물대를 봐야 되는데 매물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이 올라가기 그러니까 263에 이제 저항이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260점 저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저항 전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장을 계속 좋게 지금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 종합주가지수 1970포인트가 제가 이제 피봇의 저항이라는 이 부분을 뚫었거든요. 뚫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1970포인트의 손절매 라인을 잡고 오늘 또 방망이를 휘둘러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선물로 봐서는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도 마의 노선이라고 하는 260 부분을 261 부분을 관통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이야기 듣고 주식을 물량을 줄이면 눈물로 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바닥에서 떠가지고 221평 위에 있는 그런 종목을 계속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고객 예탁금 같은 거는 이제 하루하루마다 1천억씩 줄이기 때문에 이게 믿을 게 전혀 못 됩니다. 절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거는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하고 조선하고 건설 부분 이 조선하고 건설 부분이 모든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 봤는데 수익이 제일 좋고 탄력이 제일 좋은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조선건설 이 종목 부분은 계속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서서히 자동차 주식들이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가장 모색한 부분이 제가 이제 추천했던 여러분 문자 회원의 신청은 만도가 제일 우선으로 지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주도 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장같으나 지금 죽을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61일평 위에 있는 장은 함부로 죽는 그런 경우는 없고 죽더라도
계속 순환매를 일으키면서 죽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 여러분들이 방망이를 계속 휘둘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요. 지금 DMI 차트를 보면 DMI가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어요. DMI가 굉장히 살아있고 ADX가 아직까지 45입니다. 그렇지만 ADX가 50 될 때까지는 여러분께서 주가를 계속 아직까지 죽은 모양이 절대 아니다. 지금 자기 생각으로 뭐 버블이다. 버블 절대 아닙니다. 그는 버블은 120포인트 떴는데도 아직 버블이라고 뜨던데 버블 아니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주식은 분명히 살아있고 주식은 계속 여러분이 속된 말로 질러야 된다. 그 대신 현금 30%는 항시 보관하고 주식이 죽더라도요. 바로 절대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느냐면 21일평 자체가 강력한 스트레스성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반동에 쌍봉치고 떨어지는 경우지 바로 떨어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21일평이 살아있을 때 주가가 살아나는 속설이 있잖아요. 21일평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스트레스성으로 굉장히 강한 모양으로 스트롱으로 강한 모양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분명히 쌍봉을 치고 빠지기 때문에 8개월을 충분히 줍니다. 그 대신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빠른 순환매이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펄쩍펄쩍 뛰지 마시고 특히 문재인 테마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1등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여러분께서 1등 주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연기금이 이제 주로 프로그램 매수로 많이 땡기는데 코스닥 종목은 신경 쓸 자리가 없습니다.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신경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는 1등 주식만 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요. 잡주 추천하는 잡놈 말은 절대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템포 여러분 보시면은 상해종합 증시가 이제 이 매물대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것은 너무 두꺼워요. 두껍다는 것은 이 매물대에서 한 템포 쉬어간다. 우리나라도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야 돼서 봅니다. 그래서 상해증시가 2152에 넘어갈 때 이때가 우리나라 주가가 재상승하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상해증시를 계속 꼼꼼하게 봐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요.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61일평의 하락 부분입니다. 61일평의 하락 부분이고 선행 스팬2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틀 있으면은 변곡이고 또 선행 스팬 또 일목균형표에 오늘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만은 이 변곡점 장세가 붉은 변곡점입니다. 여러분 아시면 붉은 변곡점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 선행 스팬2의 하락이 여러분 보다시피 정확히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망이를 굉장히 짧게 잡고 매매를 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은 하루 쉬어야 됩니다. 오늘 원래 그 선물 만기, 옵션 만기일 날과 그 이튿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감사한 거는 문자 주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주 동안 인원이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선물 문자 신청 받고 다음 주부터는 대기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컴퓨터 끄시고 오늘은 하루 쉬시고 꼭 매매하고 싶다면요. 꼭 매매하고 싶다면 저가 건설주 여러분 문자 하나 드렸으니까 저가 건설주에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가 건설주 중에 5대 건설주 한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을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쉬시기 바랍니다. 쉬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주식 갖고 있는 그대로 갖고 계시고 아직 파는 자리 아닙니다.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 현금 30%의 주식 그대로 보유하시고 여러분 오늘 한양 그냥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항시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청송천업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하루 완벽히 쉬어가되 중국 상해 증시 흐름은 꼭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셀트리온 종목부터 AS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일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보유하신 분들 어제 궁금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장중에 목표가는 넘어섰어요.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하게 반전을 한 가장 큰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액면 병합하고 그다음에
또 주식 배당이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네. 어쨌든 간에 사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그 호재성 재료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주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그 올 한 해 그 중대형주들의 가장 큰 문제가 실적 악화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악용해서 계속해서 주식을 공매도 형식으로 팔아치우는 그 좀 나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힘을 못 썼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기업의 실적도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반전의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올 초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뭐 유상증자니 그다음에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악재 이런 것들을 계속 루머로 퍼뜨리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가려는 매도 주체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매도를 하는 그 그래프를 보면은 기관들이 그런 대응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계속해서 루머를 퍼뜨리고 주가를 임의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조짐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는 셀트리온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대형 종목들이 대부분 요즘 같은 경우에 과거하고 많이 틀리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과거에는 한 달 정도 떨어지면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의 진행이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냥 두세 달씩 계속 연속으로 떨어져 버리죠. 이것이 전부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그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나 아니면은 또 우리 회사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강력한 법적 대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공매도 주체들이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가가 그렇게 크게 급등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호재성 재료가 나와버리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분위기가 탔버리면은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자체가 공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 이렇게 인식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매수 주체가 강하게 들어와 버리면서 주가가 아침에 떠서 출발했고요. 또 장중에도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장중에 유지를 시키는 모습이 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목표가에 달성을 했지만은 어제 진행을 봤을 때는 전 고점 수준인 3만 원이나 3만 1,000원대 정도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지금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대로 바이오 시밀러 부분의 매출 자체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 또 모든 기업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좀 썼으면은 투자자들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매도에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장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추가 상승 이어지면서 전고점이 3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느 업종인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경기 회복에서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그 철강주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포스코 같은 철강 대표주들도 반등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에 대한 기대 아니면은 경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내년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뭐 앞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과거의 선거 이후에 그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요, 정권 교체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주가 상승이 그대로 이어졌던 경우가 많습니다.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지금은 기관들의 매수도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주의 전망도 상당히 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철강주나 그 밑에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꾸준히 바닥을 짚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이제 9만 원권의 박스권 저항 라인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만 넘어서면은 좀 더 쉬운 진행이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그 기업의 상황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이때까지 종목을 옥죄고 있던 어떤
그 매도 주체들이 매수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수급적인 변화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철강 관련주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이 많고 매수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철강주 안에 있는 종목이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NI스틸인데요. 네. NI스틸이라고 하면은 좀 철강주 중에서는 상당히 작은 소형주에 속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사실 대형주를 갖고 장기 투자를 해서 꾸준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정답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모든 종목들이 다 대형주로만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마음이 상당히 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진행하는 종목들을 무작정 들고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정 부분은 그 종목군이 움직임으로써 중소형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빠른 수익도 같이 요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노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 철강 테마로도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얘기하기 이르고요. 실적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평가했는데 경기 여파 때문에 개선이 안 됐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5일선 타고 상승 초기 국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 포인트를 한번 눌림목 시에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1,840원 전후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2,000원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750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NI스틸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윈스테크넷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6일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윈스테크넷 같은 네. 경우는 보안 관련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계속적인 시장 이슈가 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이 이제 쿼드러블 원칭데이,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옵션 만기일이죠.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의 전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민감주를 비롯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경기 방어주까지 다 오르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전업종에 걸쳐서 올랐다는 말은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됐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FOMC 회의 같은 경우에 지금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코스닥에 매기가 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의 어제 수급 자체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금 전망을 해보겠고요. 여전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홀딩을 하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14,000원 부근이죠. 14,000원 부근에서 약간의 저항 구간이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물량의 3분의 1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종목을 대응하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규적인 추가 매수보다는요, 일단은 윈스테크넷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대응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윈스테크넷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도 매수가를 잘 주고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GS건설이죠. 이 종목도 AS 부탁드릴게요.
예, GS 건설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히 오르는 주식이죠. 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건설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직 업황이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대감이 작용한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저가 매수세 그리고 순환매 장세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한 업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약점이 된다면 일단은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지금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요. 어느 정도 악성 매물로 판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살짝 달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를 소화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반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55,500원에서 56,000원 사이에는 무조건 갭 상승을 해서라도 돌파를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라든지 아니면 보험업종 그리고 투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매기세가 쏠리지 않았지만 연기금에서 여전히 순매수에 일조를 해주면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국면 자체를 우리에게 좀 더 밝은 희망을 내놓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 자체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을 하시는 관점으로 어차피 바닥권에서 우리는 잡았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 짧은 흐름, 쇼텀보다는 좀 롱텀으로 조금 보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GS건설까지 두 종목 AS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DNA 링크입니다. 그래서 네. 이성로의 눌림목을 잡아라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요. 네. 초창기에 했던 종목이었는데 대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던 종목이었죠. 그만큼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픈 마음이 있지만 오늘 네.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DNA 링크 같은 경우에 그때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이면을 한번 보신다면 매출액에 대한 하향 전망치가 나왔죠. 그만큼 매출액 자체를 허위로 보고를 하면서 150억을 다시 줄이는 모습, 120억을 줄이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은 좀 더 회복이 되는 국면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아직 벌써 2달이 넘게 흘렀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반영이 될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바이오 사업과 어느 정도 제휴 협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떴죠. 그만큼 유전체 분석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한 성장성은 다분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향후의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면서 주가 추이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앞서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앞서서 상한가를 한번 기록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갭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음봉까지 나오면서 지금은 다시금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게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 거래 자체가 크게 안 일어나고 있고 벌써 매집이 어느 정도는 좀 됐다는 그런 차트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손절감만 확실하게 잡아놓고 들어간다면 무리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향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좋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거래량 그리고 지금 향후의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 업종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하는 DNA 링크에게는 좀 더 추가적인 호재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지금 부분에서 21선 부근이죠. 그래서 이 부근에서 좀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00원에서 1,800원 사이에 매수를 장중 눌림목을 조금 공략을 하시는 방안으로 조금 나서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까지는 다이렉트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 한번 정해 보신다면 하단에 다시 한 번 더 한 번에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렸던 바닥이 있죠. 그래서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가는 이 지점이죠. 그래서 하단 부근에 9,800원까지는 열어놓으시고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800원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로 DNA 링크 살펴봐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추천 종목은 GS건설입니다. 비중동 지역 집중화 전략과 장기 미착공 프로젝트를 2012년 하반기부터 착공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도 있죠. 투자 의견은 바입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만도. 매출 첫 다변 하루 동안 핵심 고객의 추가 확보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은 한국토지신탁. 올해 사상 최대 수주 실적 갱신이 이루어질 전망에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1,800원 제시했습니다. HMC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GS 홈쇼핑. 4분기 실적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양호하다며 3년 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20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끝으로 삼성증권입니다. 편입 종목은 SK케미컬. 혈우병 치료제 기술 수출료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며 프리미엄 백신 개발사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금일장 전략은 일단 최근 들어서 기존 소외업종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말까지 최근에 대형주나 경기 민감주의 반란이 좀 지속이 되고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총량,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 돈을 워낙에 많이 풀어놔서 유동성의 총량이 일단 확대가 되었고 또 유럽이나 미국의 악재 영향력이 점차 감소를 하면서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져서 유동성의 위험자산 선호, 즉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이 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과 원화 강세 그리고 실물 경기가 전 세계에서 일단 가장 좋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매력도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시장 흐름을 보일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서 항상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또 미국이나 유럽, 중국의 경기 방향이 상방을 일단 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도 그간 상승세를 보였던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경기 민감한 대형주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도 업종이었던 전기, 전자나 운수 장비를 비롯해서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금융업과 화학, 건설업 등 이런 경기 민감주에 연말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에 민감한 대형주에 주목하자라는 전략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신규 편입 종목 GS건설이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GS건설은 건설주의 대표적인 일단 경기 민감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GS건설이 최근 들어서 중동 지역에 집중화된 전략을 점차로 남미나 다른 여타 국가 쪽으로 그 건설에 대한 수주폭을 넓히면서 비중동 지역에 집중된 전략이 타 그 건설사 대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략을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착공이 들어가지 못했던 미착공 프로젝트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2013년에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이 되고 매출액 증가가 좀 다른 건설업체 대비해서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체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겠지만은 대부분이 낙폭 과대에 따라서 가격 메리트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물론 실적 추정치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긴 하지만은 그러한 측면은 2013년을 바닥으로 점차 회복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서 건설 업종들은 다소 초반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근 들어서 소폭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2월 13일 목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과 코스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양승모 전문위원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와 함께 시장 전망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뭐 그동안에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다려왔던 네.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증시 이벤트들이 있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 결정이 나타나는 날인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제 쿼드러블 위칭데이라고 해서 선물 옵션 이제 동시 만기일인데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죽은 채로 지수는 조금씩 그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에 이제 뭐 열쇠가 뭐 달려있다, 키가 달려있다라는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프로그램 매매 동향, 비차익 쪽과 그리고 차익 거래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느냐,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를 우리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도 있는데요. 여기서 유로존에서 은행통화 감독기구 세부 사항에 대한 결정 여부, 또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또 키프로스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결정 등을 논의할 예정에 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뭐 유로존도 뭐 상승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부를 놔두고 현재 뭐 추가적인 기술적 모멘텀과 호재에 대한 이벤트보다는 오히려 좀 유동성의 힘, 돈의 힘으로 증시를 좀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오늘 미국에서도 11월달 소매 판매액 지수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만큼 우리도 우리 장에 또 포커스를 맞춰놓고 또 대응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간밤에 그 우리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미국 FOMC에서도 국채를 추가 매입을 하고 실업률과 기준금리를 연계하는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상했던 상황인 만큼 약발이 좀 먹히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연준의 추가 부양책은 놀랍지는 않았지만 또 기준금리를 또 실업률을 인플레이션율과 연기한 대목은 연준의 명성을 우리가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조치들을 서둘러 내놓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묵은 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야 맛있는 음식이 탄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근 단기 상승
랠리에 가담하지 못했다라면은 조금 더 우리는 기다려보는 것이 맞고 늘 그래왔던 우리 주식시장은 저가 매수의 기회는 항상 찾아주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호재 그리고 악재에도 시장은 상당히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뭐 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묵묵무답을 했었고 또 여기에 FOMC에서도 추가 부양책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시장은 호재에도 시장은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역시나 뭐 해외 시장을 보더라도 일단 무반응을 했다라는 거. 결국에는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기대치를 낮추고 그리고 시장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현금이 한 50% 정도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의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뭐 달려왔던 종목들 위주로 놓고 보더라도 둔화된 상승 속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최근 장의 트렌드를 놓고 보면요.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하루마다 2천억씩 뭐 세팅을 하고 쏘는 건지 계속해서 2천억씩 계속 쏘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만 들어온 물량만 놓고 보더라도 약 1조 원 정도의 베팅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뭐 2거래 연속으로 약 한 1,300억 정도의 매수 규모.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 계속 매도를 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에서는 조금 많이 까다롭죠. 뭐 삼성전자 기존에 가던 종목들만 일단은 위로 쏘고 올리고 또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찍고 돌아오니까 다른 이제 낙폭과대했던 종목들 뭐 증권주, 건설주, 화학주 위주로 또 장을 다시 돌리는 결국에는 지금 순환 매장을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5조 원 미만입니다. 저는 시장이 만약에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시장의 거래 대금은 5조 원 이상 유지되는 평균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기대감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시장이 조정해 주는 자리까지는 우리가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벤트가 많은 하루 기대치를 낮추고 관망세를 유지해보자라는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동국제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동국제강은 대표적인 철강 업체인데요. 그동안 좀 업황이 좋지 않음에 따라서 주가도 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 서서히 반등에 대한 신호가 들리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2,000포인트를 이탈했다가 좀 강하게 이탈했다가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중국 시장도 이제는 저점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세계 최대 철강 소비국인 중국 경기가 다시 상승 쪽으로 좀 돌려준다면 국내 철강 업계 업황도 같이 돌릴 수 있다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시장을 좀 약간 살펴보면 조선이나 건설, 이런 화학 같은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국제강도 이에 따라서 좀 단기 눌림 구간에서는 좀 편입 가능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수급을 보면서 좀 같이 살펴보면 최근 수급을 보자면 그동안 개인 쪽에서는 좀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최근에 11월 말 정도, 20일 정도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투신권에서 특히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주가도 그에 따라서 좀 돌려주고 있는 저점에서 상승 쪽으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저점이라고 보고 주가는 과대 낙폭을 상당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떠한 어떠한 실적 모멘텀이나 그런 소식도 호재에 따라서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지만 이런 과대 낙폭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저점 구간에서 좀 매집 국면으로 좀 주가 매수 쪽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낙폭이 심했습니다. 작년 2011년 중순 전부터, 여름 전부터 해서 상당히 그 4만 원대부터 지금 13,000원대까지, 15,000원 이하까지의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한 반 토막 이상 났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접근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주가는 하락 국면에서는 좀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지만 상승 국면이 나왔을 때는 그런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상승 탄력이 나온다면 적어도 이런 앞에 있는 저항 구간까지는 주가가 상승해줌이 상승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런 주가가 저항 구간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단기 상승할 때는 이렇게 좀 주가 갭을 두면서 상승을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상승을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비해서 그런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앞에 저점 13,000원대 구간대에서는 좀 저점을 만들어 가면서 상승을 좀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이런 모멘텀으로 조금 더 좀 길게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단기 2주일 정도, 좀 길지도 않고 좀 짧지도 않은 기간 동안 한 2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매매를 하신다면 전일 종가 부근이었던 그 13,300원과 14,300원과 추가가 약간 눌려줄 수 있는 13,600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는 이유가, 일단은 좀 주가가 좀 과대 하락 국면,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죠. 전고점 부근인 15,000원, 이런 전고점 부근인 15,000원 구간까지는 좀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일단 120일선이 앞에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서기에는 좀 강한 수급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기 목표가는 15,000원까지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손절가로는 12,900원까지, 전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은 선에서 해서 일단은 13,000원에서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이 나올 수 있고, 단기 11선과 21선이 좀 하락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12,900원까지는 보고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과대 낙폭 이후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죠. 동국제강 살펴봐 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벤트가 많은 하루입니다. 금통위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차분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